자, 예비 고1을 위한 대입 알아보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대입 용어를 좀 알아보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전형이 생소할 텐데 그런 입시 전형을 한번 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입시 전형을 공략할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 그것도 다루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의 용어라는 대학 입시의 용어 이해라는 코너인데요. 자, 이 부분은 EBS의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걸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것은 수능 이전에 원서 접수를 해서 대학들이 평가하고 선발하는 시험을 바로 이제 수시라고 하고요. 수능 성적을 활용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시간에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을 우리는 정시라고 합니다. 수능 이전 접수는 수시, 수능 이후에 접수하는 것은 정시, 이렇게 이해도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수시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 뭐 이렇게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대학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고요. 생활기록부 안에 보면 교과 성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성적에서 석차 등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석차 등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것을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술은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출제하는 논술이라는 시험을 학생들이 풀고 잘 푼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시험이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내신이 뭐냐, 교과 성적이 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정기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인데요. 이 성적을 A, B, C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본 학생들 중에서 등수를 매긴 다음에 상위 4% 안에 들어가면 1등급, 상위 11% 안에 들어가면 2등급, 상위 23% 3등급, 상위 40% 4등급, 이렇게 이제 석차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시에서요, 논술 위주 전형을 보면은 이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전형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요 실기 부분도 많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둘은 좀 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는 시험, 11월 셋째 주에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이전에 실시하는 전형을 수시라고 해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본 후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전형을 정시라고 하는데, 이 수시와 정시의 이 횟수가 조금 달라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월에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6군데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이제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문대를 간다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죠. 정시 같은 경우에는 3회 가군, 나군, 다군 이런 용어를 써서 3개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죠. 자, 그런데요, 이걸 조금 더 한번 단순해 봅시다. 아직도 이 표가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좀 단순화시키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될 건지 이게 조금 더 머릿속에 쉽게 들어올 것 같아서 이 표를 좀 단순화할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전형은 좀 제외할게요. 그럼 또 뭐가 제외될까요? 실기 전형. 이 수시에서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전형인 모집을 하는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과 그 다음에 이 실기 전형은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도 한번 볼까요? 정시도 지금 수능 위주가 있고 실기 위주가 있죠. 이럴 때 실기를 좀 빼겠습니다. 아주 단순해졌네요. 수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시에 6회, 뭐 정시에 3회 이런 글자도 뺄게요. 글자가 좀 빠지면 조금 더 표가 단순해지죠. 수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부 위주라는 이 전형이 남네요. 학생부 위주에는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 그냥 수능 보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졌어요. 핵심 전형 요소라는 부분을 보면은 약간 아직도 복잡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교과에 조금 전에 뭐가 있었죠?
면접이 있었는데 보통 학생부 위주의 교과라는 전형에는요, 면접을 치르는 대학보다 면접을 치르지 않는 대학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면접을 좀 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까요? 그럴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는요, 요 최저 등급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저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시에 보면은 수능 성적과 학생부를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부의 비중은 정말 없어요. 수능을 잘 보면 뭐 거의 해결된다고 봐줄 그런 정도죠. 그리고요, 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종합 부분을 볼 때 지금 내신, 비교과 활동, 자소서, 면접이 있는데 여러분 때는 이 자소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소서는 당연히 빼야겠죠? 그리고 학생부 위주의 이 종합 전형의 경우에도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면접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뭐 물론 면접을 못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되면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잘 훈련을 시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입혀보세요. 간단하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대입 전형은요, 일단 수시와 정시라는 모집 시기가 있다라는 거, 뭐 이건 당연히 알게 돼요.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당연히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시의 전형을 보면은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가장 크다 라고 하는 거죠.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종합 전형도 근데 내신.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은 무조건 중요하구나. 거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가려면 최저 등급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최저 등급이라는 건 수능을 말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 빨리 설명해도 그냥 한번 귀로 듣는 거로만 만족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까지 포함을 하죠. 그럼 비교과 활동이 뭔지 등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할게요.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아까 좀 전에 수시 모집 시기에서 수시와 정시를 여러분이 구분했죠? 수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아주 큰 비중이었어요.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럼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부 위주 전형이에요.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아까 뭐가 있었죠? 두 개가 있었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었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내신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신 보고 가는 거죠. 내신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야 비로소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생기부는 생활기록부의 줄임말이죠.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생기부라고도 하고요. 이 학생부 또는 생기부의 내신을, 이 생기부를 보면은, 학생부를 보면은 그 안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이제 내신이 나와 있어요. 그 내신을 보죠. 내신만 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대학에 따라서 내신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보는 대학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주된 대학들은 내신을 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또 하나의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비교과 포함이에요. 비교과 포함이라는 얘기는 비교과만 보는 게 아니고 비교과를 포함한다는 거죠. 비교과를 포함한다는 거는 뭐가 원래 있었고 비교과를 포함한다? 내신이 원래 있었고 내신은 당연히 있고 거기에 비교과를 포함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관리해야 될 학생부를, 학교생활기록부를 볼 때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다 잘 관리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세부 특징으로 가볼게요. 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수능 최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 이런 식으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명칭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명칭인데요.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쉽게 말하면 일단은 수능이에요.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을 보냐 안 보냐, 아니 수능 시험을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반영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한번 대학들을 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요, 수능 시험을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수도권의 대학 중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일부,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몇 군데만 놓고 볼 때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거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한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이렇게 아주 몇 대학 없죠. 물론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대학이 사실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은 수능은 관계없이 학생부 전체만 가지고 잘 꾸몄으면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반영을 한다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다 하면은 수능 공부는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지고 있어요. 물론 대학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명수와 그 다음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어떤 면에서 경쟁이 치열하냐 하면은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을 가지고 주로 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아주 좋을 수가 있죠. 당연히 좋아요. 좋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특목고라든지 그 비슷한 고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신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몰리게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몰리기 때문에 결국 내신이 좋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하지 못해서 종합전형에 지원해. 그리고 그 학생들은 학생부 자체도 관리를 상당히 잘한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상당히 불리해지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학생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렇게 유리한 전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신을 받고 그 다음에 학생부도 잘 관리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권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특목고 이상급의 학생들이 어디라고 할까요? 서울에 중위권 이하의 대학을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상 위의 대학들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 위의 대학들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상당히 불리한데 일반고에서는 보통 서울의 중위권 이하의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반대로 해볼만 하다는 거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갸우뚱할 거예요. 여기도 서울대. 반영하지 않는 것도 서울대가 있고, 또 서울대는 반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건 또 뭐예요? 섞여 있네요. 라고 할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울대에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전형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균형은 수능 체제를 반영하죠. 그런 거예요. 고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입시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이제 코너로 갑시다. 자, 일단 먼저 수시를 위한 노력이죠. 자, 모집 시기에 따라서 수능 이전에 저쪽 9월에 수시를 치르고요. 수시를 치르기보다는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냐 마냐겠죠. 그 다음에 수시론을 본 다음에는 이제 정시 모집. 일단 수시를 위한 노력, 수시 모집을 위한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시를 위한 노력. 간단해요. 아까 수시에는 가장 큰 비중이 뭐였습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 아니었습니까? 학생부 위주의 전형.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니까 학생부를 관리하면 돼요. 그럼 학생부를 관리한다는 건 뭘 관리하는 거냐? 야, 일단 가장 큰 비중은 내신입니다. 학생부 안에 내신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렇게 해서 그게 내신을 가리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교과를 관리하면 돼요. 비교과? 비교과가 뭐죠? 야, 비교과 관리. 요거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비교과 관리라는 거는요. 일단 성적을 뺀 나머지가 다 비교과예요. 그럴 때 이제 인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밑에 후에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비교과 관리라고 할 때 가장 이제 비중을 둘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결이겠죠. 학교에 정상적으로 잘 등교해서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럴 때 이제 잘 등하교를 한다.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냐? 이럴 때 학교 생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학교 생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자, 학교 생활의 대부분은 수업이잖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우리가 이제
교과목을 배우는 수업 말고 막 여러 활동들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뭐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이런 활동들이 있죠. 그 외에 또 활동들이 있어요. 사실 뭐 대회는 요즘 잘 안 하겠지만 어떤 그 체험 활동 이런 활동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활동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 되죠. 어때요? 상당히 간단하죠. 수시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 일단 학생부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돼요.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될까? 지금 설명한 부분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가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학생부가 당연히 있고 학생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학생부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일단 인적사항이 있겠죠. 여러분에 대해서 뭐 가족까지 나와 있는 그 인적사항, 주소 등등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인적사항은요, 이런 인적사항은 이제 비교과라는 면에서, 어떤 그 영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인적사항은 영향력이 없어요. 당연히.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인적사항 말고 학적사항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어느 중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했고,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등등 이런 걸 학적사항이라고 그러는데 학적사항 당연히 비교과 영향력은 없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출결 사항이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출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지 성실한지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있어요. 대회 등등을 할 때. 이때 이 수상 경력에는 현재까지는 교내에서 대회를 치르는 그런 상만 등재를 하게 돼 있죠. 교외, 학교 밖에서 보는 경시대회라든지 무슨 뭐 토익이라든지 대회 등등 다 입력이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그거든 저거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갈 때 이 수상 경력은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학교에서도 어떤 대회라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거창하게 치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를 쓰고 나 자격증을 받아야지 뭐 하는 경우 뭐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물론 그런데 100%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대학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대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학교의 학생 중에 미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용보다는 조금 더 넓게 어떤 그런 비슷한 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소수였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하는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로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하는 활동들은 모든 활동에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활동으로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였다? 내신이었죠. 이 내신과 더불어 그 밑에 이제 과목별 세부 특기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쫑알쫑알 적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과목별 세부 특기 항목이에요.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과 과목별 세부 특기 부분은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별이 저기 창의적 체험 활동하고 똑같네요. 별 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 더. 이렇게 중요하죠. 자, 종합의견. 종합의견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쓰시는 부분이에요. 종합의견은 다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쓸 말을 써주시는데, 사실 이 종합의견, 여러분들의 인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인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생활하면 되지, 학교 생활을. 영향력이 있죠. 자, 그 외에는 이렇게 수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는 뭐가 남아있죠? 지금 우리가 학생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내용까지 다 알아봤어요. 그 외에는 하나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다 라는 거죠. 자, 표가 좀 복잡하죠? 이거 아까 한 표지요. 자, 여기에서 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곧 수능을 본다는 거죠. 수능을 보는 대학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수능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넣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수능은 빼고 학생부에만 올인한다. 학생부 관리만 한다. 아, 나는 수능 공부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냥 수능은 안 하고 난 학생부 관리.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신 부분, 그 다음에 그 쫑알쫑알 등등 이런 거에 다 신경 써서 열심히 할래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의 스타일이 되죠. 그렇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 내신을 잘 받아서 학생부 교과에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 이런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대학이 너무 적어지죠. 또는 정말 생기부 관리를 잘해서 그냥 이런 대학, 뭐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에 사실 해당은 돼요. 이런 대학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신만 올인한다. 내신만 올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시험만 치중하고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하는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활동들은 신경을 잘 안 쓰거나 또는 더욱더 난 발표가 너무 자신 없어. 수업 시간에 발표도 못 하겠고 뭐 등등 해서 이런 선생님들이 써주는 쫑알쫑알도 신경을 안 쓸 거야. 그냥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볼 거야. 라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요. 어떤 경우가 되냐면 내신만 신경 쓴다는 얘기죠. 내신만 신경 쓰고 수능 최저도 공부를 내신만이니까 수능 최저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여기도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여기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비교과를 포함해야 되는데 비교과의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거니까 이 부분도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요 대학만 가능하죠. 너무 없죠. 이거는 여러분 현명한 판단, 선택이 아닙니다. 자, 계속 갑시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내신만 신경 쓴 학생들에 대한 얘기예요. 명지대학을 한번 예로 갖고 왔는데 내신만 신경 쓰는 대학에 명지대학이 있었죠. 그럴 때 내신만 100%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신만. 여기 보면 국어국문학과 학생의 내신 평균을 보니까 1.60이에요. 우와, 1.60이면요. 그리고 최고는 1.37인 학생이 여기를 갔어요. 1.37이면요. 사실 고려대학 1.37이 갈 수 있어요. 고대도. 물론 뭐 다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괜찮은 내신인데 이 내신이 평균이 1.6이나 돼요. 이 정도면은 경희대 학생부 교과보다 경희대보다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높은 내신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신 학생들이 명지대를 지원한 이유는 수능도 자신 없었고 비교과도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군데, 광운대도 볼게요. 광운대인데요. 서울에 있는 광운대. 여러분이 대학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전자공학과. 광운대는 이제 자연계통, 공학계통 여기가 좀 강하잖아요. 1.58이 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는 안 가는데. 이건 내신만 100% 반영하는 대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은 다른 건 없고 내신만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정시를 위한 노력입니다. 정시를 위한 노력? 뭐 정시는 기억나죠? 제 앞에서 했던 부분. 정시는 수능이죠. 수능을 보고 그 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은요.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한다라면 학생부 관리, 그 다음에 수능 공부 함께 하면 되겠죠. 학생부 관리, 수능 공부 함께 하는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수시에도 수능은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시는 당연히 수능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에게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내신에 관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할 때 뭐 여러분들은 뭐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 입시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이죠 라고 해요. 그 다음에 2학년, 그 다음에 1학년이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볼까요? 교육과정의 어떤 표를 이렇게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교육, 여러분, 이제 내신 쪽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신에서 어느 학년이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본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내신 쪽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교과 차원의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잠깐 그냥, 봐둔 걸로 넘어가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의 내신을, 좌우하는 그런 코너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문교과 1 같은 경우에는 외고, 현재 뭐 외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 특목고가 외고가 특목고죠. 그럼 특목고에 해당되는 교과고요. 전문교과 2는 이제 2는 특성화고예요. 그래서 요 둘도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이제 없죠. 그래서 요 부분만 남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교과는 크게 이제 보통 교과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데, 이 보통 교과라는 명칭도 사실은 뭐 크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이 공통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1학년에 해당돼요. 1학년은 공통으로 같이, 여러분이 수업을 듣죠. 그냥 그 자신의 반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옆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2, 3학년에 해당되는데, 이 선택 과목부터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겠죠.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헤쳐 모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로 선생님들께서 오시게 되죠. 공통 과목을 하는 경우와 선택 과목을 하는 경우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공통 과목은요, 전체 학생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을 대상으로 석차를 매기게 돼요. 그런데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적게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느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명도 안 되는 과목도 있어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지 않는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몇 명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에서 1등을 해야 간신히 1등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는 그 2, 3학년부터는 이 내신이 상당히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요거 1학년에 공통 과목이라고 써 있으니까 1학년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1학년에는 이제 모두 다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뭐 과학 탐구 실험 이걸 똑같이 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러분들 전체가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이점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신 관리를 잘하고 싶어, 잘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체제, 1학년 때에 있어서의 장점은 비교를 할 학생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전체이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학년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건 이제 전체표를 놓고 본 거예요. 아까 이 부분은 나왔었죠? 1학년으로 해서. 그 다음에 2, 3학년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이 선택 과목이 들어있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사실 대학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대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신을 당연히 생각해야 됐었잖아요. 내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하늘과 땅이에요. 어떤 면에서? 일반 선택은 성적이 산출되는데 진로 선택은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아주 쉬운 해석이에요. 지금 이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 등급이 1, 2, 3, 4, 5, 6, 7, 8, 9등급 나와요. 일반 선택도 그런 면에서 1, 2, 3, 4, 5, 6, 7, 8, 9등급이 나와요. 9등급이 나오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의 큰 차이는 뭐다? 그 비교 대상. 그 등급을 매길 때 전체 학생의 수가, 공통 과목은 그 학년의 전체인데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들어있는 학생의 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합시다.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학생 수가 상당히 적어요. 뭐 10몇 명대일 수도 있고 많아야 20몇 명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학교가 상당히 일반고에서는 많지요. 그러면 그 적은 학생 수 안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은 등급을 같이 공통 과목처럼 매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등급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케이스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럼 뭐 저기 가서 공부 안 해도 되네? 놀아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100%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좀 논다고 해서 대학 가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 아닐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 진로 선택 같은 경우에는 9등급으로 성적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취도로 해서 A, B, C 이렇게 3개로 분류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한 학생인데 A, B, C 성취도에서 A가 안 나오고 뭐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으로 C가 나왔다. 이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에서 이 반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A 받은 학생은 그 반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안 받는데 반대로 C 받은 경우나 B 받은 학생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덜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내신 산정을 할 때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이 사실은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큰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볼까요? 자, 3학년 어느 학생의 성적표를 그냥 뭐 필요한 부분만 한번 캡처를 해봤어요. 이 학생은요, 요 과목만 성적이 나와요. 독서, 미적분, 영어 독해, 작문. 이게 그리고 이제 요거 그리고는 아니고 요거만 성적이 나오죠.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했는데 일반 선택으로.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은 성적이 나오니까 요 3개죠. 그럼 나머지는 이 학생이 그럼 이 3과목만 배웠냐? 그건 아니겠죠. 이 많은 과목을 배웠는데 이 많은 과목들이 다 진로 선택이었더라 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편제를 다시. 이런 편제가 있었잖아요. 그럴 땐 일반 선택에 독서, 일반 선택에 미적분, 일반 선택에 영어 독해, 작문. 이거는 이제 성적이 나와. 그래서 이거는 내신으로 이제 산출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산출이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과목이 엄청나게 많더라. 라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설명의 첫 시작은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죠? 과연 내신이 어느 학년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어느 학년의 내신이 가장 비중이 클까라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3학년은요, 과목이 별로 없어요. 내신을 산정하는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내신을 산정하는 과목,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뭐 내신을 거의 다 산정을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 학생의 수가 적기 때문에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이 1학년 때 내신이 사실 전체 내신의 50% 정도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가장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은 내신은 무조건 죽으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대학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큼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